오늘은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게 왜 생기는지,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다공증은 말 그대로, 병명 그대로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긴 거예요. 이 뼈 안에는 시멘트처럼 그냥 다 전체가 차 있는 것이 아니고 그물망이 치밀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데 그 사이들이 넓어지면서 간격이 넓어지면서 뼈가 헐거워지는 거죠. 그래서 골다공증을 정의하면은 체내 골량이 감소하고 또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뼈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진 상태, 이거를 골다공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몇몇 분들이 오해하실 수 있는 게 골다공증 때문에 나는 목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여기저기 다 아파 그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잘못된 방식이고요. 골다공증의 경우에는 무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증상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왜 생기는가? 골다공증은 그러면은 왜 뼈가 이렇게 헐거워지는가 하면은 폐경과 노화가 두 가지 원인이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폐경이 되면은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이 이렇게 40세 이후로 급격하게 떨어지게 되는데 이 에스트로겐이 평소에 어떤 작용을 하냐면은 이 뼈는 조골세포와 파골세포가 서로 이렇게 균형을 이루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조골세포는 뼈를 새로 만들고 파골세포는 오래된 뼈들을 없애면서, 그러니까 뼈는 계속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 두 세포가 균형을 이루면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뼈를 없애는 파골세포의 작용을 에스트로겐이 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골밀도를 일정 정도 이상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방어막을 해주던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니까 뼈가 점점 더 헐거워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폐경과 노화 이외에도 이런 원인들이 또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는데요. 유전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고 프레드니솔론이라고 하는 스테로이드를 3개월 이상 장기 복용한 경우에 그렇게 될 수가 있고요. 항응고제, 항전간제, 항암제, 그리고 바비추레이트라고 하는 그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진정제가 있습니다. 우울증이나 혹은 불안증 이런 경우에 쓰는데 그런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고, 내분비 질환 중에 성선기능 부전증, 쿠싱 증후군, 그리고 부갑상 권기능 항진증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생길 수가 있는데 이 호르몬 질환들은 뼈 속으로 칼슘이 들어가는 걸 방해해서 골다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화기 질환 중에는 위절제 후 흡수불량 증후군, 그리고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먹은 음식물에서 칼슘을 제대로 흡수를 다 해내야 되는데 그것들이 안 되면서 칼슘이 모자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외에도 음주나 흡연,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이런 것들도 골다공증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골밀도 검사는 대표적인 것이 덱사라고 하는 검사가 있는데 요거를 이제 골반 주변을 엑스레이로 찍어서 그 골밀도를 검사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거는 일정한 수치로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같은 인종과 성별의 그 젊은 20, 30대 연령대에 비해서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골밀도가 떨어져 있는지를 체크를 하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수치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평균 분포치에서 일정 정도 이상으로 떨어지면은 이제 골다공증으로 진단을 받게 됩니다. T스코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면은 골다공증의 T스코어가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는 정상으로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2.5까지는 골감소증이라 그래서 골다공증 전 단계의 그 수준에 속하는 게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5입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5 이하를 골다공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이 있을 때 골절이 잘 생기는 부위가 있어요. 골다공증이 있는 분이 넘어졌을 때 가장 먼저 부러지지 않았나 하고 살펴보게 되는 부위들이 바로 손목과 고관절, 그리고 상부 그 요추가 됩니다. 상부 요추가 흉추와 요추 사이가 되는데 거기에서는 압박골절이 잘 일어나요. 골다공증이 있어서 뼈가 이렇게 많이 헐거워진 분들은 그냥 뼈가 이렇게 내려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이렇게 굽어지시게 되죠. 키가 갑자기, 그러니까 서서히 줄어드는 게 아니고 갑자기 뭐 1년 새에 6cm, 8cm 이렇게 작아지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골다공증을 예방하거나 혹은 골다공증이 있을 때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으냐 했을 때 주로 섭취하셔야 되는 영양소가 4가지가 있는데요. 칼슘과 마그네슘, 그리고 비타민 K와 비타민 D가 있습니다. 이 칼슘과 마그네슘은 서로 상호 보완 작용을 해서 좀 비슷한 그 작용을 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칼슘은 아시는 것처럼 우유에 많이 들어있고요. 우유와 유제품, 그리고 시금치와 참깨, 콩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고 해조류, 녹황색 채소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비타민 K는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연두색이 많죠. 아보카도, 사과, 브로콜리, 키위 이런 음식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비타민 K는 그 혈관에 석회가 끼는 것을 막아주고 또 조골세포의 작용을 도와줘요. 말씀드린 것처럼 뼈를 만드는 세포의 작용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비타민 D는 우리 뼛속으로 칼슘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음식물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바깥에서 나가셔서 15분에서 30분 정도 햇볕을 충분히 쬐시는 것이 도움이 더 되십니다. 그리고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해조류, 견과류, 녹황색 채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고 미나리 같은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먹어야 하는 음식이 있으면 피해야 할 음식들도 있겠죠. 음주가 굉장히 좋지 않고 탄수화물도 이렇게 굉장히 단 음식, 탄산음료도 좋지가 않고요. 무엇보다도 염분을 많이 섭취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 라면이 굉장히 맛있는데 그런 것도 염분이 되게 높죠. 그리고 소금과 간장 간을 많이 하시게 되면은 혈액의 염분량이 높아지면서 칼슘이 뼈로 가는 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이 운동을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 이유는 뼈에 이렇게 장력이 가해지게 되면, 뼈에 자극이 가해지게 되면은 조골세포가 좀 더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뼈를 단단하게 만들게 됩니다. 몸이 스스로 그렇게 적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근력 운동과 함께 이렇게 골다공증 있으신 분들은 넘어지지 않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균형을 잡는 운동, 예를 들어서 뭐 의자를 잡고서 이렇게 한 다리 서기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균형 잡는 운동도 함께 병행해 주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골다공증 양방 약물 중에 한 80%는 여기 보이시는 비스포스포네이트라고 하는 약물이 대표적입니다. 이거는 파골세포의 작용을 좀 막아주는 역할이 있는데, 문제는 파골세포의 작용만 맞는 게 아니고 조골세포의 작용도 함께 방해한다는 것이 문제가 돼서 효과가 나쁘지 않고 또 부작용도 위장장애나 변비 정도로 그렇게 심하지 않기는 한데, 한 3년에서 5년 정도만 쓰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의사분들도 그렇고요. 그리고 비타민 D와 칼슘도 많이 같이 처방되는 약 중에 속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비스포스포네이트와 비타민 D, 칼슘을 함께 복합 처방으로 나온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여성 호르몬 제제, 칼시토닌 제제, 그리고 부갑성분 호르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한의원에 오시면은 주로 강골환과 그리고 음을 보여주는 한약을 처방을 드리게 되는데, 체질에 맞춰서 처방을 드리게 되겠죠. 그런데 이렇게 음을 보하는 약들은 어떤 작용이 있느냐 하면은, 한약은 기운을 북돋아주고 에너지를 좀 더 많이 낼 수 있는 약이 있는가 하면은 우리 몸의 물질적인 기본을 이루는 것들, 관절 혹은 뭐 관절낭, 연골, 인대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충해 줄 수 있는 약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런 약들을 꾸준히 한 3개월에서 1년 정도 꾸준히 복용하시면은 비타민 D와 함께 복용을 했을 때 그냥 비타민 D만 먹었을 때보다 훨씬 골밀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논문 결과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만약에 내가 골밀도가 좀 걱정이 된다, 골다공증이 좀 심하다 이런 분들은 한약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겠죠. 골다공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골절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골절이 그냥 뼈만 부러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 한 6개월에서 9개월간 굉장히 오래 누워 계셔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육도 굉장히 위축이 되고 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이렇게 와상에 계신 동안 합병증이 다른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차적인 추가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만약에 골다공증이 좀 생겨서 골밀도가 잘 안 올라간다, 골다공증 때문에 좀 고민이다 이러신 분들은 어디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좋을까요?